너도 진짜 소셜벤처 창업에 필요한 핵심을 공부해. 야, 너도 할 수 있어. 깊이 공감하고 문제를 정의하는 디자인 싱킹의 1, 2단계를 알아보았는데요. 깊은 공감.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희는 관찰, 인터뷰, 그 다음에 직접 현장에 가서 체험하면서 감정이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객을, 사람을 공감하다 보면 그 전에 몰랐던, 숨겨져 있던, 예기치 못했던 진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들을 찾아내는 문제 정의가 조금 더 쉬워지겠죠? 조금 더 고객을 만나시고요. 조금 더 고객을 깊이 공감하면서 숨겨져 있는 그들의 문제점들을 잘 찾아내셔서 그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주면서 동시에 그 비즈니스도 한번 성공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 발견하기 단계 이후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띵킹의 전체 단계로 얘기하면 3, 4, 5단계, 즉 아이디어 내는 단계, 프로타입 만들기, 그다음에 현장 테스트 이 세 단계에 해당됩니다. 먼저 아이디어 내기 단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내기 단계는요, 사실 사람들은 아이디어 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띵킹에서 아이디어 내는 단계는 사실 문제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정의가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기존과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요, 아이디어를 내다가도요, 문제 정의가 다시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 뭔가 아이디어가 잘 안 나와. 또는 아이디어마다 문제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듯 모든 정과정이 계속 문제 정의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되게 흥미롭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 정말 문제 정의만 잘 돼도요, 막 아이디어가 막 솟아 올라오는 경험들을 하게 될 텐데요. 저희는 이 단계에서는 집단 지성의 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혼자서 아이디어 내는 것이 아니라 레디컬 콜라보레이션, 즉 급진적 협업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는데요. 대개는요, 뭔가 전문가들이 와서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디자인 띵킹에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그들이 바라보는 어떤 시선, 또 그들의 또 새로운 감각들이 서로 자극이 되고요. 또 서로 연결이 되고 또 서로 영감을 깨우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내는 단계는요, 이렇게 뭔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재미있게 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적 영감을 깨우기 위한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네, 준비 단계는요, 바로 대화의 안전지대입니다.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잘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될까? 아마 그런 생각들 때문에 쉽게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요, 보면 신입사원들이 얼마나 자신 있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는지를 보면 그 회사의 어떤 분위기를 또 예측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아이디어를 내는 분위기,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조직은 또는 우리 팀은 아이디어를 쉽게 낼 수 있는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조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이디어를 낼 때 정말 조심조심하게 내는지, 아니면 막 신이 나서 서로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비언어적인 요소에서도요, 이 안전지대가 잘 만들어졌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시작 전에 두고 그 사람에 의해서 모두가 이렇게 함께 즐겁게 아이디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디어를 내기 전에 훌륭한 아이디어들을 담을 수 있는 질문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이 바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데요. 여기에 말한 이 질문은 우리 두 번째 단계인 문제 정의 단계에서 만들어진 그 문제 정의를 질문으로 만들어서 다시 아이디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곳에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된다면요, 이 문제 정의의 배경을 이 새로 온 사람들과 함께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브레인스토밍인데요. 그 앞에 수식어가 조금 있습니다. 사일런트 브레인스토밍과 그룹 브레인스토밍이 있습니다. 사일런트 브레인스토밍은요, 말 그대로 조용히 브레인스토밍 하다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대개 아이디어를 낼 때 누군가가 판단을 하고 지적을 하면요, 아이디어가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판단받지 않고 나만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준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신의 아이디어들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룹 브레인스토밍, 각자 준비한 아이디어들을 이제 하나씩 소개하듯이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 거를 다 이야기하고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거나 뭔가 관심사가 비슷하거나 또 이어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서 얘기하면서 추가적으로 아이디어도 계속 연결해 나가는 브레인스토밍을 바로 그룹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일런트 브레인스토밍, 그룹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아이디어들을 이런 집단 지성의 힘으로 잘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가끔 새로운 아이디어,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필요로 할 때는 리버스 브레인스토밍도 도움이 됩니다. 리버스 브레인스토밍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정의의 질문을 거꾸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교실 안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할까? 이 문제 정의를 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잠만 자게 할까? 아무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까? 이렇게 바꾸어서 질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잠만 자게 하는 방법들을 많이 아이디어를 내면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겠죠. 그리고 나온 그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거꾸로 만들어 보면 되게 재미있고 창의적이고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데요. 디자인 띵킹에서 강조하고 있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방법들이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방법들은 사실 퍼실리테이션이나 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디자인 띵킹은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칙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의 안전한 분위기와 판단하지 않는 그런 룰들을 지켜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얻기 위한 팁이 있습니다. 디자인 띵킹을 처음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는 아이데오의 창립자인 데이비 켈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많이 쓰십시오. 많은 아이디어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위대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질보다 양으로 최대한 많이 쓰는 게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요,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시각적인 자극은요, 굉장히 우뇌를 활성화시키고 또 활성화된 우뇌에 의해서 또 다른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냅니다. 가급적이면 말로 하는 것보다는요, 쓰고 붙이고 말하고 쓰고 붙이고 말하고 계속 생각들을 시각화해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상식 파괴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런 거 상식적이지 않잖아. 이게 되겠어? 이런 판단은 잠깐 내려놓고요. 정말 크레이지한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아이디어 하나가 정말로 조직에 또는 팀에 큰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 여전히 공감이라는 기준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을 놓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준으로 보고요. 그리고 실현이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지, 또는 또 지속 가능한지, 또는 경제성이 있는지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가, 이 네 가지 기준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선정한다면 조금 더 기존과 다른 관점입니다. 아마 기존에는요, 기술로 구현이 가능하고 돈이 얼마나 되는지 조금 더 중점을 뒀다면, 여기에 플러스해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가, 이 기준까지 같이 보신다면 조금 더 디자인 띵킹에 가까운 아이디어 선정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 네 번째 단계는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자마자 바로 프로타입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또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디어 프로타입 테스트는요, 거의 같이 붙어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떠오르자마자요,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바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겁니다. 프로토타입이란 자신의 머릿속 아이디어를 현실 공간으로 끄집어내어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끄집어내야 될까요? 왜냐면요,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 그것은요, 아직은 현실에 나오지 않았고 뭔가 실행되지 않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끄집어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받으면서 다듬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이런 내 생각들을 현실 밖으로 끄집어내서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개는요, 피드백을 받을 때 어떤 상황일까요? 아마 뭔가 내가 열심히 내 아이디어들을 막 소개를 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좀 부정적인 피드백을 줬을 때는 최대한 방어하고요, 공격해서 그 사람이 할 말 없게 만드는 게 일반적인 피드백의 자리였을 것 같아요. 근데요, 디자인 띵킹에서의 피드백은요,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대충 만들고요, 빨리 만들어서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싫어하는 이유를 들으면요, 굉장히 놀라운 발견들을 할 수 있습니다. 미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결국 그 피드백을 통해서요, 배울 점들을 찾고, 그 배울 점들을 통해서 이 아이디어들을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결국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피드백이고, 그것을 위해서 만드는 게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내 아이디어에 사랑에 빠지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는요, 종이에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종이가 만약에 없다면요, 옆에 있는 냅킨이라도 같이 스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앱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IT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서. 근데 개발을 하려니 어떠세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개발할 때까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만약에 그게 고객의 반응이 안 좋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투자했기 때문에 고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프로타입을 싸고 저렴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종이 목업입니다. 종이에다가 앱 화면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경험하게 하는 거죠. 굉장히 저렴하게 또 값싸게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의 네거티브 피드백도요, 부담 없이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프로토타입의 힘입니다. 또 실물 모형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실제 실물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요, 사람들의 경험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은행의 ATM 단말기를 좀 새롭게 사용자 경험을 개선해 보도록 했는데 그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비용이 꽤 많이 들 텐데요. 그 기계를 직접 만들기 전에 사람이 뒤에서 조용히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과 인터랙션 하는 부분만 뒤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역할극처럼 해준다면 아마 저렴한 비용으로 사람들의 경험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모두 다
프로토타입이 될 수 있는데요. 목적이 뭐라고요?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고객의 진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혹시 피드백을 요청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대개는요, 이메일을 쓸 거예요. 열심히 써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메일이 바로바로 옵니까? 굉장히 양질의 엄청난 피드백을 담아서 오던가요? 되게 바쁘기 때문에요. 피드백을 요청해도요, 리마인드 메일을 몇 번이나 보내야 겨우 피드백이 오는데, 또 안타까운 거는요, 그 피드백 수준도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요, 피드백을 요청할 때요, 그분을 공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지금 굉장히 뭔가 바쁜 일을 정신없이 하고 있고, 아마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장문의 이메일은요, 아마 보고 싶지 않게 만들 겁니다. 근데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요, 빠르게 보여주고, 혹시 어떠세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요, 복잡한 머리로 긴 글을 읽는 것보다는 굉장히 조금 더 쉽고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즉, 프로토타입은요, 이 사람의 양질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VIP 초대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바로 보여주면서 요것만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저 요거 피드백 좀 받고 싶으세요.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분의 반응도 하나의 피드백이 될 수 있어요. 그분이 만약에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네, 괜찮네요. 여러분들은 진짜 괜찮네요 라고 들리십니까? 저는 예의상 해주는 얘기라고 들립니다. 이렇듯 그분이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지 또는 예의상 하는 얘기인지도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고요. 심지어 대답하지 못하는 것도요, 피드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표정 반응, 그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나한테 너무나 중요한 피드백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겁니다. 이 프로토타입을 통해서요, 여러 번 고쳐서 나간다면, 즉 프로토타입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요, 5번, 10번, 20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처음 아이디어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요, 한 20번만 반복해도요,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실제 비즈니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분명히 가실 겁니다.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싸게 반복해서 프로토타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마인드셋이 있는데요. 바로 내 아이디어에 사랑에 빠지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려고 프로토타이핑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토타이핑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는 그 문화, 저는 그 문화를 프로토타이핑 문화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프로토타이핑 문화가 잘 만들어지려면 실패 안전지대가 잘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실패 안전지대가 구축이 돼야 시도할 수 있고요. 누구나 시도할 수 있어야 창조적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빠르게 시도를 하면요, 그 조직은요, 아마 굉장히 생산적이고요, 창의적이고요,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팀이 될 겁니다. 또 하나의 힘이 있는데요. 이 프로토타입으로 대화를 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요, 이 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협업을 잘 촉진하는 마술 도구라고도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프로토타입을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정답이 없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프로토타입이 있기 때문에, 또 아이디어마다 프로토타입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설명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설명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보여줄까,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경험하게 할까, 그 기준을 가지고 보신다면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해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로 디자인 띵킹에 주는 큰 강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떻게 만들지 잘 모르면요, 일단은 한번 뭔가
작게 아주 싸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 프로토타입은 1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한 5분, 10분 내로 빠르게 그려보고요. 사람들 두세 사람을 더 만나서 물어보면요, 그 다음 프로토타입이 뭘 만들어야 될지도 또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테스트 단계인데요.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인 아이디어 단계, 그리고 프로토타입 단계,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 단계, 이 테스트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단계는요, 프로토타입을 보여주고 또는 경험하게 해서 그들의 반응, 행동, 그들의 의견을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했는지 확인받고 싶고요. 또 뭔가 이렇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요, 그 마음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걸 철저하게 내려놓고요. 정말로 이분들이 바라는 게 뭘까? 더 제품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배움을 얻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단계 있으니까요. 이 테스트 단계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테스트 단계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싫다, 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현장 테스트 이 5단계는요, 5번째 단계는 마지막 단계가 아니고요, 다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실패했으면 다시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타입 만들고 테스트, 또 프로타입 테스트, 프로타입 테스트를 반복하다가 계속 뭔가 안 좋은 피드백이 나와요. 아마 문제 정의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문제 정의 2단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2단계로 돌아가서 또 공감이 필요하다 보면요, 다시 1단계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뭔가 순서대로 진행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굉장히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단계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디자인 띵킹을 7년 이상 해본 저로서는요, 이 5단계가 한 단계로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단계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듯 뭔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복을 한 두세 번 하면 지겹지 않을까요? 아마 지겨운 마음이 든다라는 거는요, 디자인 띵킹의 마인드셋과는 맞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끝내고 빨리 결과 만들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더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할까, 호기심과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새로운 배움의 여정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흥미로움을 계속 지속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테스트를 위해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피드백을 요청할 때도요, 안전지대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상태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그분이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떤 목적에 또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의견을 듣는 것도 그분이 안전한 지대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으로 묻고 생생한 표정과 반응에서 답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정말 경험해 보게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말로 듣는 것보다 경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은요, 거짓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경험은요,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들의 행동에서 생생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도록, 가급적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 아이디어를 고객에게 빠르게 한번 경험해 보고 빠르게 피드백을 받으면요,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심지어는 그거를 포기하고 다른 아이디어를 찾아야 될지 아마 그 과정에서 굉장한 배움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또 테스트를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설득하려고 하고요, 또 방어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런 피드백을 얻는 자세에서부터 설득이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혹시 왜 이게 불편하신지요?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계속하면서 호기심을 갖고 영감을 더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타입을 가지고요. 관찰도 할 수 있고요. 또다시 인터뷰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테스트를 나가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공감의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잘 얻기 위해서는요, 적절한 질문도 되게 중요합니다. 혹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진짜 문제를 확인하는 질문들을 또 할 수 있고요. 이 서비스가, 이 제품이 당신에게 제공된다면 당신에게 어떤 점이 좋은가요? 또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또 아이디어에 대한 질문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이런 걸 한번 만들었는데요.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야 피드백을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반응에 대해서는요. 왜 그렇게 반응하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계속 적절한 질문들을 잘 해야 테스트도요. 더 양질의 테스트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프로타입, 테스트, 문제 해결하는 과정의 이 세 가지는요.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거의 하나로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내고요. 바로 프로타입 만들고 바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의견을 묻는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더 고객의 가치를 채워주는 아이디어로 그렇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띵킹. 디자인 띵킹이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각 단계마다 깊이 공감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이 두 가지 과정은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이었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프로타입, 테스트. 이 5단계가 갖는 의미를 이제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디자인 띵킹은요. 공감을 통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해결하기 전에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감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그리고 값싸게 프로타입을 만들어서 실패해보는 과정이 즉 배움의 과정이고 그게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법들이 있고 또는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디자인 띵킹이 다른 방법과 가장 큰 차이는요. 바로 공감으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문제들, 진짜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디자인 띵킹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비즈니스에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떠셨어요?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겠습니까? 들은 것 못지않게 직접 행동해보고 시도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작은 시도라도 한번 해보면서 디자인 띵킹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또 배움으로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떠셨어요?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겠습니까? 들은 것 못지않게 직접 행동해보고 시도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작은 시도라도 한번 해보면서 디자인 싱킹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또 배움으로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